안녕하세요. 조기춘입니다. 오늘 자바 GUI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GUI를 배우는데 많은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AWT, 스윙, 그 다음에 컴포넌트 배치 이 정도만 할 거니까 잘 보시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컴포넌트라는 게 뭐냐면 창에 하나씩 넣는 오브젝트들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치 관리자는 어떻게 배치할지에 관한 문제예요. 물길 따라 가든지 아니면 그리드 형태로 하든지 등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들인 버튼, 레이블, 텍스트 필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이거를 우리가 GUI라고 부릅니다. 즉 간단히 GUI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버튼 이렇게 여러 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바에는 AWT와 스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AWT는 플랫폼에 의존적이고 스윙은 플랫폼에 독립적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할 거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LWT는 구성 기종 자체가 너무 초기에 나온 거라서 용량이 크지만 스윙 컴포는 용량이 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AWT는 룩앤필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윙은 교체할 수 있는 룩앤필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좀 해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컴포넌트 개수가 적다, 컴포넌트 개수가 많다,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룩앤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룩앤필은 초기 GUI는 환경에 특화되지 않고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이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유한 형태가 없어져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look and feel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AWT나 GUI는 자기들 고유의 모양이 생겼어요. 이렇게 컨테이너 만들고 버튼을 집어넣으면 모양이 생겼겠죠. 자, 이거는 플랫폼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플랫폼 형태에 맞게 나왔어요. 하지만 스윙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획일적인 모양, 버튼이면 획일적인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초기 버전이라서 용량이 컸지만 이렇게 획일적인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운영체제에 독립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용량도 가볍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 보시면, 자 흑화되지 않고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거나 이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게 스윙 특징이겠죠. 하지만 그 고유한 형태가 없어져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플랫폼마다 윈도우즈 아니면 리눅스, 맥 이런 것들의 고유한 형태가 없어졌어요. 무조건 획일적인 모양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각 윈도우나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변형해서 해주자. 즉 이를 보완하게 넣는 것이 룩앤필입니다. 이것들은 몇 가지의 형태가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리고 실제 야드를 사용할 때는 UI 매니저에 set look and feel 이라는 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후에 한번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AWT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스윙은 이 전체가 환경이나에 따라서 상관없이 획일적인 모양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룩앤필, 셀 룩앤필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만 볼게요. 뭐 지금 오브젝트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속에 있는 거니까 컨테이너 이렇게 담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윈도우를 만들 거네 그러면 JFrame하고 다이얼로그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JFrame, JDialog 이것들이 나중에 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JComponent에는 상속을 받은 것들이 좀 더 많죠. JFill, JTextArea 쭉 이런 게 나오고 JButton 이런 것들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여기서 보통 이것들은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와 컴포넌트를 보는데 기본 컴포넌트와 컨테이너 컴포넌트입니다. 기본 컨테이너는 앞에 보다시피 J버튼, JLabel, 체크박스, 초이스, 리스트, 메뉴, 텍스트 필드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창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오브젝트들을 말해요. 컨테이너 컴포넌트란 다른 컴포넌트를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즉 프레임이 있거나 그 프레임 안에 작은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 이 안에 아까 기본 컴포넌트를 배치하면 되죠. 즉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JFrame, JDialog, JApplet, JPanel, JScrollPanel, 스크롤펜 등이 있습니다. 자, 최상위 컨테이너하고 일반 컨테이너를 찾아볼게요. 최상위 컨테이너는 절대 다른 컨테이너 안에 포함될 수 없는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상인 JFrame, JDialog, JApplet 등이 있고, 일반 컨테이너는 다른 컨테이너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JPanel, 그 다음에 JScrollPanel 등이 있습니다. 또 GUI 작성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컴포넌트를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포함될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자, 제일 처음에 프레임 개수 하나, 그리고 나중에 또 패널이나 프레임 개수 하나, 그 다음에 버튼 하나, 요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성,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붙이기 아니면 보이기 등을 한번 체크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제 프레임을 생성하고 페인을 생성하고 버튼을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오브젝트 생성만 이제 실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여주기를 체크 서비스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림을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를 보면 처음에 윈도우 프레임 하나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생성과 붙이기를 한번 볼게요. 생성은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My frame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이기. 붙이기를 보시면 지금 붙이기는 우선은 없지만 여기 이 클래스 자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클래스 자체가 그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set visual 돼 있죠.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붙이기가 돼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래서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스윙이 있고 JFrame이 있습니다. JFrame이 뭐냐면 아까 윈도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JFrame을 불러오게 되면 javax swing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yFrame 생성되어 있고, 두 개는 윈도우 창의 뭐 속성에 관련된 얘기겠죠. 뭐 사이즈나 타이틀이나. 자, 그 다음에 set visible 이 뭐냐면 이거 보여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보면 메인에 객체를 만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살펴볼게. 첫 번째 플레임 하나, 두 번째 아직 뭐 패널도 안 빼왔으니까 우선 버튼만 볼게요. 버튼 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생성 붙이기나 보이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창 하나 있죠. 그러면 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자, 메인의 소스를 보면 플레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성돼 있고, 자, 근데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생성을 요거 말고 클래스가 있다는 거 하나만 두셔도 돼요. extend jframe 요거를 생성으로 보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생성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만드는 방법 잘 보시면 j버튼이라는 클래스로 버튼을 만듭니다. new j버튼 뒤에 거는 뭐냐면 버튼의 이름입니다. 자, 만들어서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붙이기를 해야 돼요. 자, 이 myFrame은 전체 윈도우 창인 프레임 이거를 말하죠. 여기서 add 했습니다. 아, 버튼은 지금 붙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t visible true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달라. 무엇을? 이 프레임을. 그래서 붙이기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추가되는 게 set layout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렬하는 방식을 말해요. 곧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set 요 레슨 뒤쪽에서 보면 되지만 나머지 사이즈 타이틀도 한번 보시면 사이즈는 이거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타이틀은 야의 이 창의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JFrame에 대해서 상세히 나온다면 볼까요? JFrame 클래스 컨테이너는 컴포넌트를 트리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최상위 컨테이너는 이 트리의 루트 노드가 됩니다. 즉 만들고 그 밑에 만들고 그 밑에 붙고 하는 식입니다. 최상위 컨테이너는 내부의 컨테이너 페인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프레임에 저장하여 다루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한번 볼게요. 최상위 컨테이너는 메뉴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잘 보시면 이거 전체가 뭐 돼요? 프레임이 되고, 이 프레임을 또 두 가지로 나누면 메뉴바 그리고 이 안에 실제 컴포넌트를 넣는 컨테인 페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될 게 add 컴포넌트는 프레임의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t location, set size가 뭐냐면 프레임의 위치, 그 다음에 크기를 설정합니다. set 아이콘 이미지는 윈도우의 시스템의 타이틀바, 태스크 스위치에 표시할 아이콘들을 알려줍니다. 그 지금 set 아이콘이라는 게 윈도우 시스템의 타이틀바, 윈도우 화면이 있다면 제일 밑에 이거를 말하겠죠. 타이틀바, 그 다음에 태스크 스위치에 표시할 이름, 요 안에 표시된 아이콘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set 타이틀, 타이틀 바의 제목을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set resizable, 사용자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몇 가지 되어 있지만 요 대표적인 경우 5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까요? JFrame 컨테이너의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버튼 2개를 추가하시오 라는 프로를 만들어 겠습니다. 자,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제일 처음에 프레임, 두 번째
버튼 플레임 하나, 버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살펴볼게. 생성, 그다음 보이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프레임하고 제 버튼이니까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소스를 보면, 자, 아까 프레임 하고 버튼 하나씩 있습니다. 생성, 붙이기나 보여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JFrame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MyFrame에 extend JFrame 하고 MyFrame 만든 거 있으니까 생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옵션적으로 size, location, title, 추가적으로 new layout 이런 거 했습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은 물결 흘러가듯이에요. 만약에 창이 이렇게 했다면 내가 붙여라 하면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래서 창 바뀌잖아요. 줄이 바뀌잖아요. 밑에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이 물결 흐르듯이 가는 방식이에요. 막히면 밑으로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set content pane, set background 컬러를 했습니다. 아까 있죠. 프레임에서 여기 실제 화면이 나오는 게 컨텐트 페인이고 그 위에는 메뉴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고 가려서 화면 좀 치울게요. 몇 개. 이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버튼을 두 개 만들었어요. 아까 이게 버튼 두 개네요. 제가 잘못 뺏겼습니다. 그래서 버튼 두 개를 자를게요. 잘라서 아까 금방 버튼 두 개 만들었죠. 확인 취소. 생성은 했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붙여보는 거예요. 붙이는 거니까 this 여기에 내 이 프레임에 add 해달라 버튼 두 개를 붙이기 둘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t visible 제 프레임을 보이게 set visible 했네. 이렇게 체크하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 체크를 위해서 하는 이유는 소스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법도 사용 옵션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배치, 관리자인 레이아웃 매니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각 컴포넌트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자, 어느 위치에 여기를 둘 것인가, 즉 배치 관리자는 컴포넌트의 위치와 크기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어렵지 않게 쉽게 배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생성하는 게 이제 패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패널이 뭐냐면 프레임이 있으면 이 프레임 위에 또다시 들어가는 판이라고 부를게요. 처음에 큰 게 도화지라면 다른 무언가를 컨테이너를 붙일 수 있는 색종이 도화지를 큰 거를 하나 또 붙인다는 겁니다. 그 위에 컴포넌트를 붙일 수도 있고 다시 도화지인 패널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패널을 따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 패널에서 패널 두 개를 이렇게 위로 아래로 붙이는 모양을 하고 싶을 때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배치하는 모양을 써야 될 거고, 만약에 또 이렇게 배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요 안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따로 또 이제 밑으로 가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단위를 따로 하여 큰 패널에 이렇게 붙여서 레이아웃은 요 방향으로 가라 라고 명시하면 돼요. 그래서 패널이란 건 복잡한 게 아니라 큰 도화지 안에 다시 붙이는 큰 색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패널에 new 보드 레이아웃, 저 레이아웃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set layout 패널 set layout을 new play layout, flow layout으로 하겠다라고 명시해 주면 됩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는 여기서 보면 보드 레이아웃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뭐에서 했어요? 프레임을 하나 만들 겁니다. 프레임 하나 만들었고, D2번 버튼은 몇 개 했습니까? 5개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
초기화를 나중에 살펴볼 거고, 버튼이 5개 있으니까 하나, 1, 2, 3, 4, 5 두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실제 소스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이 소스 보니까 프레임은 하나, 그 다음에 패널은 안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버튼은 몇 개습니까? 1, 2, 3, 4, 5.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성 쪽부터 볼게요. 생성은 아까 버튼 뭐겠습니까? my frame extend j frame 하고 my frame f라고 생성했네요. 생성 있고 붙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부터 바로 보기 낫으니까 버튼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름을 다 위치를 정해서 5개 만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north, south, east, west, center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까 보드 레이아웃은 제일 위에 게 north, 밑에 게 south, 그 다음에 요 세 개 중에 west, center, east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애들을 다 했죠. 어디에 붙이냐 위치도 다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했고, 그 다음에 set visible true, 즉 이 my frame을, 즉 프레임을 붙여주기 보여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을 볼게요. 플로우 레이아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니다. 창의 크기가 되는 이상 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패널과 애플리스 디폴트 배치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프레임 하나, 두 번째 버튼 5개, 요거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미리 보도록 합시다. 플로우 레이아웃은 새로운 플로우 레이아웃 객체를 생성한다. 기본 설정은 센터에 배치이며 간격은 가로 세로 5픽셀이다 라고 나오는데, 중앙에 배치한다는 게 뭐냐면 창이 있으면 내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2개 있으면 요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되겠죠. 3개 있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을 하면 지정된 정렬 방식을 가진 플로우 레이아웃 객체를 생성합니다. 기본 설정은 중앙이며 간격은 세로, 가로 각 5픽셀입니다. 매개 변수는 reading, center, training. 제일 앞에 붙이냐, 중앙에 하냐, 트레이닝 끝에 붙이냐, 요 차이를 말하는 요런 게 설정할 수 있겠고, 다음 플로우 레이아웃하고 지정된 정렬 방식과 H갭, V갭이 나옵니다. 지정된 정렬 방식과 수평 간격 H갭과 수직 간격 V갭을 가진 플로우 레이아웃 객체를 생성해요. 어떻게 되냐면 지정 여기에 붙일지 중앙에 할지 요거를 정한 다음에 이 간격과 밑에 나오는 요 간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 간격이 H갭, 요 간격이 V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제일 첫 번째 프레임은 하나겠죠. 아까 보니까. 그 다음에 버튼은 몇 개였습니까? 버튼은 5개였습니다. 버튼 5개. 그래서 1, 2, 3, 4, 5 만들어 볼게요. 생성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은 뭐로 했습니까? 플로우 레이 아웃으로 했으니까 PLO라고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생성했습니까? my frame extend 프레임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new 버튼으로 해서 생성과 붙이기를 바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붙이기까지 둘, 셋, 넷, 5 다 끝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set visible true 플레임 보여주기 했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겠습니까? 레이아웃이죠. set layout new flow layout. 여기서 이제 set layout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으로서 이번에는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가
행렬 이렇게 만드는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열의 개수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아까 그 소스를 그 그림을 상대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봅니까? 프레임부터 봅니다. 프레임. 두 번째 버튼. 프레임은 몇 개예요? 한 개. 버튼은 몇 개예요? 버튼 아까 5개였죠. 자, 그러면 1, 2, 3, 4, 5.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건 아까도 제가 깜빡하고 안 본 것 같지만 뭐 봐야 되나? 프레임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추가로 레이아웃도 봐야 돼요. 레이아웃이 뭐였습니까? 아까는 FLO였지만 지금은 그리드 레이아웃 GLO라고 붙여주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생성 붙이기 한 번씩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생성은 extend jframe myframe 생성했고, 자, 그 다음에 뭐 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 타이틀 사이즈 보고 레이아웃도 상당히 봐야 되니까 레이아웃에 보면 특이하게 숫자가 있겠죠. 왜 숫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0이 되어 있습니다. 몇 행인지는 모르겠다. 그럴 때 0을 씁니다. 근데 열은 그러면 안 되겠죠. 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열은 그래서 반드시 명시해야 되면 열은 3개를 했어요. 그 다음 어떤 뜻이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자르고 하나 둘 셋 자르고 하나 둘 셋 이 형태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원하는 게 맞았죠. 네, 버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름은 다르게 있고 new 바로 add 했습니다. 그러면 붙이기까지 바로 다 같이 끝났네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et visible true니까 이것도 붙이기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다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solute position test라고 absolute 절대 위치입니다. 절대 위치는 말 그대로 좌표값을 찍어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소스로 볼게요. 긴 말. 자, 소스를 보시면 제일 먼저 우선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F만 플레임 플레임 하나, 2번. 아까 보면 버튼이 2개 있었대요. 버튼 1번, 2번. 그 다음에 레이아웃, 셋 레이아웃을 보면 여기서 레이아웃은 뭐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널 값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붙이기 한번 보죠. 생성 스탠드 마이 제이 플랜 붙였네. 오케이. 그 다음에 버튼 한 개, 두 개, 버튼 두 개니까 이것도 붙였고, 그 다음에 뭐야 돼요? 붙이기 보겠습니다. add가 있습니다. 야도 붙이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set visible true 플레임도 붙였네. 이제부터는 다른 것들을 봐야겠죠. 제일 처음에 default close operation이 하나 있고 이걸 봐야 되고, cell layout lot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location size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게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이 뭐냐면 이 줄을 선택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프로그램 종료와 즉 스윙 컴포넌트 전체 종료를 말합니다. 스윙 종료와 단순 윈도우 닫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명시를 하시면 프로그램 전체 종료가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단순 백그라운드로 프로그램은 스윙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도우만 닫는 겁니다. 해당 윈도우만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윈도우 창을 끌 때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버튼의 위치를 10, 30, 크기를 가로 세로 90, 20, 100에서 30, 90에서 20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윈도우가 있다면 처음에 10에서 30입니다. 처음에는 이 간격을 말해요. 10입니다. 그러면 10 크기 10만큼 픽셀이 가서 버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30입니다. 그러면 요 크기가 30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크기는 90대 20이에요. 크기는 이거 먼저니까 90, 20. 그 다음에 버튼 툴을 보면 13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을 간다는 소리겠죠. 100을 가서 버튼이 생기고 밑으로 30. 그러면 이게 되겠죠. 여기가 0.0입니다. 고이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이니까 이거 30 맞죠? 그러면 버튼 두 개가 같은 요 간격으로 나란히 있겠죠. 그리고 90대 20입니다. 그러면 90, 20 요런 크기로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피아노 건반 만들기가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만들기는 절대 위치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프레임 하나, 두 번째 절대 위치라니까 뭐 특별히 레이아웃 없겠죠. 버튼은 몇 개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요거를 생각하면서 뒤에 소스를 보도록 하죠. 이제 자, 절침에 프레임 있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프레임 하나, 버튼 10개. 자, 그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없으니까 널입니다. 생성, 그 다음에 붙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침에 프레임, J프레임, 객체도 만들었으니까 생성됐고, 버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버튼 10개니까 0부터 9까지 10개네. 버튼을 C 더하기 문자를 되었으니까 0부터 뭡니까? 9까지 가겠죠. 아까도 똑같이 됩니다. set location 해가지고 위치 값을 미리 찍어주고 그림도를 그렸죠. 그 다음에 add. 그러니까 10개가 다 이런 식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plan visible, set visible 있으니까 체크 완료.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요거겠죠. 어떤 거냐? 절대값을 한다 했으니까 set location, 버튼 사이즈, 버튼은 50에 150.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0이니까 0 곱하기 60이니까 뭐가 돼요? 크기가 처음에 바짝 붙겠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여기에 하나 C0 생기죠. 0이니까 그 다음에 이 간격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붙습니까? 1이 붙으면 이 간격은 얼마 돼요? 60이 되겠죠. 이게 50밖에 안 되나요? 50과 150이잖아요. 이게 50이고 높이가 150이니까 60이면 여기 10만큼 비워지겠죠. 그 다음에 C1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널을 보겠습니다. 패널은 컴포넌트들을 포함하고 있도록 설계된 컨테이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떤 겁니까? 프레임 위에 패널을 여러 개 붙입니다. 뭐 여러 개, 뭐 이렇게 두 개도 붙었습니다. 요 안에 컴포넌트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패널입니다. 하나의 컨테이너죠. 자, 지금 여기서 다음과 같이 화면 두 개로 나누어서 표시하고자 할 때 패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패널은 전체 콘텐츠를 보여주는 배경 컨테이너로 동작을 합니다. 자, 전체 컨테이너입니다. 안에 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했고, 맨 또 박스를 썼으니까 비슷하게 되지만, 제목을 가지고 있는 패널로 배치 관리자로 수평 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했습니다. 수직 레이아웃이고, 수직 레이아웃이니까 이 들어가는 패널 두 개는 수직으로 정렬하겠다. 그 다음에는 수평이니까 이런 쪽으로 수평으로 관리하겠다가 됩니다. 요 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스부터 나왔네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1번 프레임 몇 개? J프레임 윈도우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set 레이아웃 생성, 그 다음에
붙이기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셀 레이아웃은 지금 특별하게 지정한 거 없으니까 안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처음에 생성 볼게요. J 색깔 다르게 합시다. J 프레임 생성이 되었으니까 생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패널이 있네요. 패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 적었네요. 패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붙이기가 있습니까? 자, add 패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자, 생성 위에서 보면 첫 번째 패널을 생성했죠. 생성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오렌지색으로 백그라운드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턴도 한 개, 두 개 만들었네요. 보턴 두 개 만들었으니까 1번, 2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패널도 생성했는 거 확인했고 보턴도 두 가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색깔도 지문 사항이고요. 그 다음 패널에 붙였습니다. 패널에 붙이고 다시 그 패널을 프레임에 붙여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버튼을 패널에 붙였어요. 자, 붙이기 패널에 붙인 거 성공했고, 그래서 P 패널이라고 명시해 줍시다. 혹시 나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패널도 어디에 붙였어요? 붙이기 성공했습니다. 프레임에. 그 다음에 뭐 윈도우의 사이즈를 말하고 셋 비주얼 둘이도 붙이기 했네요. 이렇게 보이기도 했는 거를 확인하여서 처리를 하시면 나중에 소스에서 빠뜨리는 부분이나 혼동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방금 그 소스를 가지고 돌리면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는 기초 컴포넌트에 보면 JLabel이라고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사용자가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J버튼, 클릭되면 어떤 동작을 실행하는 버튼이 세 가지를만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 글자만 쓸 수 있는 레이블, 그 다음에 J 버튼, 요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레이블은 편집이 불가능한 텍스트로서 단순히 화면 출력만 하는 겁니다. 그 프레임이나 패널에. 그래서 레이블을 만든다. JLabel, New JLabel,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입력입니다. 텍스트 필드는 입력이 가능한 한 줄의 텍스트 필드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텍스트 필드 한 줄의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의 종류를 보시면 JTextPil드 필드 기본적인 텍스트 필드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포매티드 텍스트 필드입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문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 형태로만 포매티드 된 걸로만 입력을 해놓은 뜻이고, JPassword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 JComboBox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것, 그 다음 JSpinner 텍스트 필드와 버튼이 조합된 것으로 사용자는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만들었던 건데 버튼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하는 소스 형태네요. 그리고 J 버튼 일반적인 버튼이며 버튼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J 체크박스, J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는 지정된 리스트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J 체크박스고, J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하나를 선택하여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수개도 됩니다. 그래서 제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은 다른 게 뭐냐면 위에 거는 한 개, 이거는 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온도 변환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자 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저희가 이 기능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레이아웃 형태만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적어 보죠. 프레임은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 프레임하고 두 번째 패널. 자, 패널을 한 개만 만들어 볼게요. 패널 한 개 만들고, 이거 둘 중을 똑같은 거 쓰니까 셋 레이아웃은 플로우 레이아웃, 화면이 넘으면 밑으로 가는 거, 화면 넘으면 밑으로 가는 거, 하지만 센터다 그러면 플로우 레이아웃이 돼요. 세 번째
레이블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화씨 온도, 섭씨 온도 2개. 화씨, 섭씨. 3번 텍스트 입력 필드, 텍스트 필드가 있죠. 텍스트 필드는 몇 개 있습니까? 1개, 2개. 1개,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튼이 1개 있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소스를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프레임, 패널,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버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는 레이아웃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플로우 레이아웃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생성 한번 확인해 보죠. 붙이기. 우선 생성만 보면 J 프레임 상속을 받았으니까 생성 우선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만들었죠. 그 다음에 레이블 2개, 레이블 1, 2 둘 다 만들었고, 텍스트 필드도 둘, 하나, 둘, 버튼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스로 볼게요. 그 다음에 붙이기. 자, 다음에 레이블 1, 2,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1, 2, 버튼 생성은 다 아까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이기 볼게요. 버튼 붙이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뭐 붙습니까?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순서가 제일 먼저 뭐부터 되고 레이블 붙고 레이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버튼. 왜냐하면 순서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레이블 1, 텍스트 필드 1, 레이블 1, 텍스트 필드 1, 버튼 순서니까 이런 순서로 가야겠죠. 그래서 순서도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패널 붙이기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야겠죠. 패널 붙이기는 앞에 소스에서 있었습니다. add 패널 다음에 그 다음에 프레임 set visual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객체 완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자 주문하는 요거를 만들어 보는 거를 실제로 소스를 실제 생성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임 하나, 패널 1, 패널 2, 패널 3, 그리고 레이블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버튼 3개, 요렇게 해서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어떻습니까? 레이아웃은 밑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가는 거지만 이것도 밑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큰 거 2개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거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실행 결과를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한번 우리 만들어 본다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자,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 하나, 두 번째 패널 몇 개 그랬어요? 전체 하나, 둘, 패널 3개, 그 다음에 3번 레이블 하나, 그 다음에 4번 버튼 몇 개입니까? 1, 2, 3, 그 다음에 5번 레이블 1개, 2개네요. 잘 맞습니다. 레이블 2개입니다. 1번, 2번,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하나. 요거를 하고 처음에 셋 레이아웃을 보시고 생성을 보시고 붙이기를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프레임, 자, 제 프레임 뒤에 소스 있는 거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선은 된다고 치고 프레임,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갑자기 나왔네요. 소스만 입력하고 이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해당 라이브러리, 즉 패키지를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요 키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널은 몇 개 만들었어요? 패널은 프레임은 1개니까 이거 확인했고, 패널은 3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패널 1개, 2개, 3개, 패널 3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몇 개였어요? 레이블 2개인데 레이블 1, 2, 레이블 첫 번째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패널 레이블을 패널 A에 붙였죠. 그래서 레이블 1을 붙였습니다. 패널 2번에 붙였습니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갈게요. 자, 한번 적어 볼게요. 프레임 1, 패널 1, 2, 3. 그 다음에 레이블 1, 2. 그 다음에 버튼 1, 2, 3.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하나. 생성, 붙여넣기, 붙이기. 요거를 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생성했었고, 프레임 생성 확인했었고, 생성했었고, 레이블도 생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을 이것도 붙이기 했죠. 붙이기 어디 했습니까? 패널 2번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3개, 1개, 2개, 3개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붙였죠. 버튼도 버튼 1, 2, 3 하나, 둘, 셋 전부 어디 붙였습니까? 패널 3번에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또 만들었네요. 레이블 2번 만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붙였습니까? 레이블 2는 버튼이 B니까 여기에 붙였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또 만드는 텍스트 필드 확인했고, 야도 붙였습니다. 어디 붙였습니까? P3번 패널 3번에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패널들도 어디 붙였습니까? 패널 AB를 패널에 붙였어요. 자, 패널 2번과 3번을 패널 1번에 붙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패널은 어디 붙였습니까? 이것도 붙였습니다. 프레임에 붙였어요. 그 다음에 set visual true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붙이는 순서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붙이는 순서를 명심해야지만 아까 이런 식 글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붙이는 순서도 나중에는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테스트 마지막으로 클래스 만들고 하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붙이는 순서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붙여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니 프로젝트로 이게 하나 만들어낸 글리드 레이아웃으로 요거를 만들어 보는 거 할게요. 자, 이거를 만들면 그리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우선 생각해 봅시다. 프레임 하나, 패널도 만들어야 돼요. 패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력창과 요게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 소스에서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여기 소스상은 아주 기능이 안 되니까 안 만들진 않아 가지고 그냥 중요한 거는 버튼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25개입니다. 25개니까 그리드로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5와 5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를 판단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근데 이제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야 돼요. 문자열이 너무 많아서 문자열을 이렇게 배열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calculator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프레임 생성 확인해 봅시다. 프레임 생성 JFrame 우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밑에서 이제 그 소스가 없지만 밑에 그 메인에 보시면 이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생성은 되었다 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있으니까 레이아웃이 붙어야겠죠. 아까 우리가 만드는 형태가 그리드니까 레이아웃 셋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리드 레이아웃을 썼습니다. GL로 썼어요. GL로 부를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버튼은 25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나씩 가져와서 문자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0부터 로우, 뿔뿔에 로우즈 5 되었습니다. 지금 뭡니까? 행렬이니까 첫 번째 로우즈는 행이죠. 행이 0부터 4까지 요거를 처리한 거고, 그 다음에 컬럼이죠. 컬럼 0부터 4까지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인덱스는 0부터니까 인덱스는 여기에 1만 더하죠. 그러면 0, 1, 2, 3, 4로 갈 겁니다. 즉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0, 1, 2, 3, 4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로우에서 다시 0, 1, 2, 3, 4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레이블 이 값을 가져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붙일 때 버튼 인덱스 위에 있는 인덱스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1을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우리는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니까 아이고 0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겠다, 몇 행인지. 하지만 열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조건 잘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0, 그 다음에 5가 됩니다. 처음에 가로의 갭, 그 다음에 세로의 갭 해서 총 키보드를 만드는 소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